특히 뭐 부상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그냥 자유롭게, 뭐 부상이 아니어도 그냥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뭐든지 여쭤봐 주시고 제가 아는 선에서 전부 답변을 해드릴 건데, 오늘은 이제 부상, 달리기를 하면서 겪었던 부상, 그리고 이제 그 부상을 어떻게 관리할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 볼 거예요. 먼저 당연히 그런 부상에 관련 질문을 해주시면 거기에 답변을 할 건데, 딱히 나는 다친 적이 없다 하시면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말씀을 해 드릴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내용 모르지만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단 뭐 부상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뭐 갑자기 뭐 아픈 부분을 말씀해 보세요 하면 뭐 말할 사람이 없겠죠. 원래 한국 사람 특징이 어디 안 좋은 데 있으세요 물어보면 없다 그래요. 저 괜찮은데요 하다가 아픈 부분을 하나씩 발견해서 물어보면, 저 실은 옛날에 어디를 다쳤고요, 어디가 아팠었고요, 지금은 어디가 아프고요. 보통 그럽니다. 처음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겪었던 거부터 좀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사실 지금 무릎 연골이 한 골이 찢어졌어요. 반월상 연골판이라고 하는,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 연골이 찢어졌습니다. 저는 옛날에 술 먹고 넘어져가지고 찢어졌어요. 에스컬레이터에서 무릎을 세게 박는 바람에 찢어졌는데, 다행히 수술을 할 정도는 아니라서 그냥 이제, 네, 반갑습니다. 이제 수술을 할 정도는 아니라서 그냥 재활을 했는데, 뭐 재활도 사실 별건 없습니다. 이제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해주시면, 뭐 말이 쉽지만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해주시면 사실 반월상 연골판은 조금 찢어지더라도 운동을 좀 이어나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반월상 연골판 같은 경우는 찢어지는 양상에 따라서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처럼 수술을 그냥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찢어진 모양, 형태에 따라서 이제 아예 잘라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봉합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저처럼 좀 손대기가 애매한 위치거나 하면 그냥 더 찢어질 때까지 그냥 지켜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저는 다행히 그렇게 심하지 않았으면서 동시에 자르기 애매한 부분이어서 그냥 재활 운동, 근력 강화 운동을 통해서 근력을 유지해가지고 지금까지 버텨오고 있어요. 지금 다친 거는 한 4년 넘었는데, 그 다친 이후에 계속 마라톤을 저는 뛰고 있습니다. 다친 직후에는 막 무릎이 부었어요. 막 물도 차고 붓고 아팠는데, 그때 이후부터 계속 이런 하체 근력 운동에 좀 신경을 쓰면서 관리를 하니까 그 뒤로는 뭐 풀을 뛰어도 전혀 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씩 반응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조금 체중 관리를 못 해가지고 좀 체중이 좀 늘었을 때, 아니면 좀 무리하게 운동을 했을 때, 그럴 때는 가끔씩 열감과 붙는 느낌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뭐 체중 조절 잘하고 준비가 충분히 돼 있는 상태면 풀코스를 뛰어도 전혀 아프지가 않습니다. 풀을 다 뛰어도. 그래서 반월상 연골판 같은 경우는 되게 흔하게 다쳐요. 저처럼 넘어지면서도 다치지만 꼭 넘어지지 않아도 그냥 많이 사용하면 닳습니다. 원래 닳는 부분이라서 사실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 돼요. 뭐 타고나기를 튼튼하게 타고난 사람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주변 근육을 강화시켜서 그 연골판이 하는 일을 대신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골판, 뭐 당연히 뭐 근력 운동을 하면은 도움이 된다라는 거는 뭐 너무나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론인데, 그걸 이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무릎이 이렇게 정강이 뼈, 허벅지 뼈, 이렇게 무릎 관절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무릎 관절이 이렇게 굽혔다 폈다 하는 건데, 이 연골판이란 건 이 무릎 관절 사이에 있는
반달 모양으로 생긴 연골판인데 거기가 이제 이런 충격 흡수를 해주는 거죠. 굽혔다 폈다 할 때나 이런 달리기를 할 때 충격 흡수를 해주는 건데 그 연골판이 뭐 노화가 진행되거나 많이 사용해서 얇아지면 당연히 그 공간이 줄어들겠죠. 뭐 찢어지거나 해도 약해지니까 공간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근데 그 하는 일을 이 연골판이 해야 되는 일을 주변 근육을 빵빵하게 만들어 가지고 공간을 늘리는 거죠. 그러면은 연골판이 조금 손상이 돼도 달리기를 하는데 이제 무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뭐 아주 없을 수는 없죠. 당연히 이제 원래 있어야 되는 기능을 못 하는 거니까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부상 그런 근력 운동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케어하면서 운동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질문을 한 분이 해주셨는데 경제적 자연님이 10km 40분, 하프 1시간 33분 이제 올해 최고 기록을 세우셨고 이제 올 가을 풀코스 서브 3 도전하신다는데 무조건 가능하십니다. 제가 10년 넘게 지켜봤지만 이렇게 10km 이미 1시간 아니 10km를 40분을 달성을 하셨고 이제 하프 같은 경우도 아직 1시간 반은 아니지만 그렇게 근접을 하셨다면 올 여름에 충분히 훈련을 해주시면 서브 3 어렵지 않게 달성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저 같은 케이스는 첫 서브 3 도전할 때 서브 3 실패는 했는데 그때 3시간 19초를 뛰었습니다. 3시간 19초를 뛰었을 때 당시 제 10km 기록이 딱 40분이었고요. 그리고 거리줄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딱 거리줄 3번 했습니다. 30km 거리줄 3번 했고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 되게 벼락치기를 했는데 3월 1일에 첫 거리줄 했고 그리고 한 일주일 뒤에 두 번째 거리줄 했고 또 3일 뒤에 세 번째 거리줄을 하고 3월 19일 동마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3시간 19초를 했죠. 이제 사람마다 뭐 스피드가 좋은 분들이 있고 지구력이 좋은 분들이 있어가지고 10km 나는 한 40분이나 41분만 나와도 그 속도로 쭉 밀고 갈 수 있어 하는 분들이 계시고 나는 스피드는 좋은데 지구력이 좀 떨어져서 10km가 37분이 나와도 난 서비스 좀 힘들어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10km 40분을 뛰셨으면 어쨌건 풀코스 페이스보다 약 평균 페이스로 따지면 키로당 17초 여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지구력 훈련만 충분히 된다면 서브3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이고요. 이제 여름 훈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려워요. 날씨가 덥다 보면 또 페이스도 안 나오고 운동 시간을 길게 가져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름에 LSD를 자주 한다는 건 사실 좀 힘듭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되도록이면 당연히 지구력 훈련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산을 좀 뛰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산에서 좀 그늘진 산은 언제 뛰든지 그늘이 져 있기 때문에 비교적 시원한 환경에서 운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산을 뛰면서 좀 시원한 상태에서 조금 오래 뛰어주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다리 근력도 튼튼해지면서 기초 베이스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산을 뛰어주시면서 체력을 만들고 기초 근력을 만들고 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짧은 인터벌을 통해서 또 심폐를 자극을 해주시면 여름철에도 그런 거리줄 훈련도 잡을 수 있고 스피드 훈련을 하면서 이제 가을을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름에 LSD를 너무 자주 하시는 거는 저는 사실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이제 왜냐면 물론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서브3를 하기 위해서는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여름에 너무 욕심 부려버리면 체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체력을 깎아먹는 훈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흔히 진이 빠진다 그러죠. 운동은 운동대로 많이 하는데 피로가 회복이 잘 안 된다던가 아니면 오히려 더 체력이 빠진다던가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벌써부터 막 거리주 LSD를 많이 하시기보다는 지금은 그냥 좀 근력을 강화해주고 기초 체력을 만드는 데 집중해 주시고 예, 좀 짧은 거리를 임팩트 있게 달리면서 좀 스피드를 유지해 주시는 거를 저는 조금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거리주는 조금 더 날씨가 선선해지고 어느 정도 장거리를 좀 속도감 있게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때부터 좀 거리주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지금 시기에는 좀 시원한 산을 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예정보다 1시간 늦게 방송을 시작했는데 그래도 12분이나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봐주시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지금 이제 6월달 들어서 날이 더워지다 보니까 많이 못 뛰고 있어요. 지금 막 34km, 30km 달에 한 번씩. 오, 거의 이 정도면 경제적 자유님께서는 아마 훈련량이 한 달에 한 300 이상은 충분히 뛰실 것 같아요. 이렇게 거리주를 벌써부터 착실히 하시는 거 보면 훈련량이 많으신 것 같은데, 혹시 한 달에, 지난달에 5월 달에 몇 킬로 정도 뛰셨나요? 300km를 억지로 채우고 계시고, 그럼 이번 달도 300km를 꼭 채우실 그런 목적이신 거죠? 지난달에 301km. 이게 이 어느새부턴가 약간 그런 공식이 생겼어요. 등산 포함이시고. 이게 제가 저는 지금 마라톤 시작한 지가 이제 11년이 됐는데, 제가 마라톤 딱 한 3년 차쯤에 서브 3 도전했는데, 그때도 그런 말이 있었어요. 서브 3를 하려면 적어도 3달 동안 한 달에 300km씩은 뛰어야지 서브 3를 도전할 수 있다라는 말이 그때부터 있었어요. 물론 그 전에도 있었겠죠. 근데 그게 뭐 어느 정도는 이제 맞는 말일 수 있는데, 사실 이게 300km는 너무 의미가 큰 의미는 아니라고 봐요. 사실 그런 제대로 된 포인트 훈련 없이 단순히 300km만 채운다고 하면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효과가 있을까요? 반대로 거리는 좀 부족하지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인터벌을 한다던가 지속주를 한다던가 아니면 거리주를 한다던가 이런 포인트 훈련들을 착실하게 쌓았는데, 뭐 평소 조깅이 좀 부족해서 한 달 마일리지가 200km에서 한 250km 사이다, 이렇게 했을 때 누가 더 잘 뛸까요? 당연히 마일리지는 200에서 250 사이겠지만 그렇게 포인트 훈련을 착실히 한 사람들이 잘 뛰겠죠. 3달 만에 트랙을 가셨고. 그쵸, 트랙은, 그쵸, 이제 스피드 훈련을 하러 가기 때문에 갑자기 하게 되면 힘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 주변에도 제 친구 중에도 한 명은, 뭐 실명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한 달에 150 뛰면서 서브3 하는 친구가 있어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스피드가 갖춰진 친구긴 하지만, 그렇게 한 번 뛸 때 좀 임팩트 있게 훈련을 해주면 조금 마일리지가 부족하더라도 충분히 잘 뛸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마일리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갑자기 강하게 뛰면 좀 부상의 위험도 있긴 하지만, 꼭 막 300km를 채워야 잘 뛴다, 요거는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평소 키빼 몸에 항상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평소 식단 관리나 대전 식단 관리 부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0km 35분 진입하실 때 크게 도움이 되었던 훈련이나 팁 같은 걸 있으신가요? 일단 체중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면, 저는 원래 체중이 100kg까지 나갔었고요. 물론 달리기로 뺀 건 아닙니다. 달리기로 뺀 건 아니고 전 식단 조절을 해서 한 35kg에서 40kg를 딱 빼고 나서 이제 요요를 막기 위해서 마라톤을 시작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좀 식단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편이었어요. 최근에는 조금 식단을 좀 내려놓긴 했는데, 그렇게 좀 대회를 앞두고 있다던가 하면 저는 식단 조절을 당연히 일단 많이 안 먹습니다. 그냥 딱 하루 3끼 딱 잘 챙겨 먹고 군것질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간 잘못된 인식이 있는데, 운동 후에 단백질 챙겨 먹어야 된다. 근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단백질 챙겨 먹어야 되고, 단백질은 살이 안 찐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실 저희는 장거리 달리기를 하고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탄수화물이라는 에너지원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탄수화물이 있어야지 지방을 또 연소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 이게 단백질에 혈안이 돼 있으면 좋죠. 단백질 고기 먹으면 되니까 좋은데, 쉽게 생각하면 단백질이 갖고 있는 1g당 칼로리랑 탄수화물이 갖고 있는 1g당 칼로리는 같아요. 똑같이 1g당 4kcal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단백질은 살 안 쪄가 아니고요. 단백질은 그냥 포만감이 조금 더 오래 가니까 그런 거에 도움이 될 뿐이지, 단백질도 많이 먹으면 똑같이 살이 찌거든요. 근데 저도 실제로 해봤어요. 단백질 많이 먹고 탄수화물 줄여가면서 달리기를 많이 한 거랑, 달리기 똑같이 많이 해주면서 단백질은 딱 그냥 적당량만 먹고 탄수화물을 내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을 만큼 먹어주면서 운동했을 때 당연히 운동 퍼포먼스도 훨씬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퍼포먼스가 나오면 당연히 운동 강도도 올라가고 살도 더 잘 빠지고요. 그래서 식단이 별거 없어요. 그냥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시세끼 그냥 딱 잘 챙겨 먹고 군것질 거의 안 하는 거. 이제 뭐 운동 전에는 가끔씩 떡 같은 거, 떡, 음료수 이런 걸 먹긴 하지만 그 외에 군것질은 사실 거의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막 이런 회사 탕비실 같은 데 가면 과자, 쿠키 이런 거, 아니면 사탕 이런 거 있잖아요. 전 그런 거 손을 안 대요, 사실. 저는 이제 그런 100kg였을 때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먹으면은 그냥 바로 살이 될 것 같아서, 물론 이제 그걸 먹는다 그래서 살이 바로 찌진 않아요. 운동량도 많고 또 그게 내 지방으로 축적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살이 바로 찌진 않지만, 적어도 그런 걸로 제 식단을 좀 조절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대회 전에도 똑같아요. 전 똑같이 삼시세끼만 딱 챙겨 먹고, 이제 그 꿀물 같은 거, 되게 몸에 좋은 탄수화물 먹으려고 하고, 뭐 그 외에 다른 거를 특별하게 뭔가를 하진 않아요. 그냥 항상 하던 대로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35분 때 진입할 때 도움이 되었던 훈련은, 이거는 정말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언덕 훈련이 개인적으로 조금 도움이 많이 됐고요. 이 언덕 훈련도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 일 자체가 일반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서 규칙적인 시간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운동을 할 때 그래도 조금 제대로 하려고 하고 그러려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약간 복합적인 훈련을 찾은 건데, 언덕에서 인터벌을 하는데 이제 그 인터벌이 좀, 한 번 올라갈 때 언덕을 전력으로 올라가서 내려올 때는 여유 있게 내려오고 하는 식으로 해서, 언덕에서 약간 리피티션 개념으로 뭐 휴식을 길게 가져가는 식으로 해서 훈련을 해줬을 때가 처음으로 딱 35분을 진입하게 해줬던 훈련이고, 지금도 컨디션이 떨어져 있을 때 컨디션을 올리기 위해서 한 번씩 해주는 실제 저의 훈련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훈련을 좀 덕을 봤습니다. 그래서 언덕 같은 경우는 저희 집 앞에 완만한 언덕이 하나 있어요. 길이가 한 400m 정도 되는 완만한 언덕인데, 그 400m 언덕을 이제 한 70초에서 75초 사이 이렇게 좀 빠르게 거의 전력으로 올라가지고, 내려올 때는 한 3분 정도 거의 완전 휴식한다는 느낌으로 내려와서 한 세트가 그러니까 한 4분 정도 잡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 6세트, 7세트 좀 짧고 굵게 하는 훈련을 해줬을 때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 기록을 확 단축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게 그 훈련만 갖고는 기록이 단축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 훈련을 해줬을 때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이어지는 뭐 400m 인터벌이라던가 트랙에서 하는 뭐 300m 인터벌, 뭐 800m 인터벌 이런 것들이 비교적 좀 수월하게 잘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영향들이 이어져서 좀 그래도 10km 35분을 달성을 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군것질 초코파이, 제가 절대 안 먹는 게 하나 있습니다. 초코파이입니다. 저는 대회장에서 주는 초코파이 먹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는 사실 군대 있을 때도 초코파이를 안 먹었습니다. 초코파이를 원래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초코파이가 맛이 없다기보다는 초코파이를 먹을 바에는 조금 더 맛있는 걸 먹자, 약간 그런 주의라서 초코파이는 뭔가 손이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삶아서 먹은 초코파이는 아마 한 박스를 안 넘어갈 것 같아요. 네, 한 10개 정도 먹어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그 정도로 초코파이는 잘 안 먹고, 초콜릿도 원래 잘 안 먹습니다. 저는 약간 한식 팔아서 떡 같은 간식을 좋아합니다. 떡, 고구마, 약간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런 좀 클린한 간식들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건 이 유산소 운동이잖아요. 저희가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초콜릿이라던가 그런 초코파이 같은 그런 안 좋은 간식들을 먹게 되면 피가 맑지가 않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런 혈액 운반, 영양소 운반이 잘 안 될 거고, 그게 사실은 어느 정도 달리기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그런 간식들을 안 먹으려고 하고, 먹더라도 좀 몸에 좋은 간식들을 먹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것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운동선수가 아니잖아요. 이게 결국엔 취미 생활인데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만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즐기면서 먹을 거 다 먹고, 체중 늘어나면 그때 가서 조절 한번 해주고 그러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스트레스도 덜 받고. 저는 이제 직업 자체가 이제 운동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어요. 이제 저는 운동선수들도 트레이닝을 해야 되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의 스스로 몸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좀 이렇게 좀 철저하게 하는 거지. 그게 아니시라면 사실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그냥 즐기면서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네. 그래야지 또 오래 끌고 갈 수 있잖아요. 저처럼 하시면 사실 재밌진 않아요. 매일매일이 스트레스입니다, 사실. 먹고 싶은 거 참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달리기에 도움이 되는 한마디를 더 해드리면, 상체 운동을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상체 운동을 너무 등한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상체, 코어 운동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등 운동도 되게 중요해요. 어제 우리가 달리기를 하게 되면 달리기 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라운드 숄더고요. 그리고 팔치기를 하다 보면 팔을 90도로 만들어 놓고 팔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이두 근육이 굉장히 짧아져 있어요. 그럼 또 이것들이 어깨를 이렇게 잡아당기거든요. 그럼 몸은 계속 구부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몸을 이렇게 펴줘야 되는데 당연히 구부정해져 있으면 호흡도 더 잘 안 되고요. 호흡을 크게 마실 수가 없어요. 호흡도 안 되고 어쨌든 자세적인 측면에서도 좀 문제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딱 상체를 딱 잡아줄 수 있는 강력한 큰 근육, 좀 등 운동을 좀 많이 해주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보강 운동은 전 턱걸이가 아닐까 싶어요. 턱걸이 해주시면 당연히 코어에도 도움이 되고 전반적인 상체 근력에도 도움이 되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턱걸이를 원래는 사실 연계였는데 턱걸이를 하고 나서부터 좀 기록이 좋아진 것도 사실 있습니다. 제가 턱걸이 연계인 시절에 10km 40분을 겨우 뛰었는데 딱 턱걸이 한 3개 4개 하게 되니까 한 번에 37분대로 들어가더라고요. 10km를. 근데 이제 이 턱걸이가 좀 오래 걸리긴 했죠. 처음에 연기였다가 한 개 하는 데까지 아직도 전 정확히 기억나요. 45일 걸렸습니다. 딱 45일. 45일 동안 계속 연계해서 딱 45일째 딱 하나를 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하나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 2개, 3개, 4개는 또 금방금방 올라갔는데 그 연계에서 하나 하는 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래서 턱걸이
같은 내가 평소에 안 하던 운동들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게 왜냐면 달리기는 사실 매일 하잖아요. 쉽게 설명드리면 국어, 영어, 수학으로 따지면 국어, 영어가 90점씩 나오고 수학이 30점인데 얘네 평균 점수 올리려고 내가 잘하는 국어, 수학만 계속 하는 거예요. 국어, 수학 100점 만들려고. 근데 그거보다 차라리 30점짜리 수학을 70점 만들어버리면 평균 점수가 훨씬 더 쉽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내가 안 하던 걸 해야지 도움이 되지, 내가 평소에 하던 거 백날 해봤자 도움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쿼트죠. 우리가 맨날 달리기 1시간씩 하는데 맨날 하체 쓰는데 거기서 스쿼트 더 한다고 큰 도움이 될까요? 물론 해주시면 좋지만 드라마틱한 변화를 느끼고 싶다면 당연히 안 하던 부분, 내 약점을 보완하려고 해야지, 내가 원래 평소에도 많이 쓰던 부분을 더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건 조금 비효율적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회가 다가갈수록 훈련량을 줄이라고 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도 저는 좀 일반적인 생각이랑은 다른 게, 우리가 흔히 그거를 테이퍼링이라고 하죠. 근데 이 테이퍼링은 진짜 말 그대로 선수들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에 막 1000km, 2000km씩 뛰다가 피로가 쌓여있는 상태에서 그 피로 회복을 다 해줘서 컨디션을 올리는 개념인 거지. 사실 저희들이 그런 테이퍼링이 필요할 정도로 많이 훈련한다고 생각을 안 해요. 물론 이제 이것도 개인차가 있어요. 난 평소에 한 달에 한 100km만 달려도 힘들어 죽겠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한테 매일 똑같이 운동하라 그러면 당연히 힘들겠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느 정도 이제 좀 달리기가 익숙해져 있는 몸 상태라는 거를 가정을 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테이퍼링을 하시기보다는 그냥 평소 루틴대로 쭉 가는 게 저는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테이퍼링이 필요할 정도로 훈련량이 많지가 않다. 첫 번째가 그거고요. 또 갑자기 뭐가 루틴을 바꾼다라는 건 약간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피로 회복을 해주기 위해서 운동량을 줄이는 건 맞지만, 우리가 흔히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나오는 테이퍼링은 뭐 갑자기 대회 일주일 전에는 훈련량을 30%로 줄이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사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몸이 무거워지고 체중이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똑같은 루틴으로 갑니다. 똑같은 루틴으로 가다가 그냥 제 대회 일주일 전 스케줄은 똑같이 월, 화 조깅하고 수요일에 지속주를 하나 해줘요. 뭐 10km 대회면, 주말에 10km 대회가 있으면 5000m 지속주 하나 해주고요. 아니면 주말에 하프나 풀 대회가 있으면 10,000m 지속주를 하나 해줍니다. 수요일에. 그리고 목, 금 또 조깅하고 전 토요일에 확 쉬어버립니다. 대회 전날. 그리고 일요일에 대회를 나가는 식으로 해서 평소랑 똑같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보통 저는 대회 전날 토요일에 막 쉬어버리는 편인데 대부분 안 그러실 거예요. 대부분 토요일에는 짧은 조깅, 2, 30분 조깅하고 뭐 1000m 질주 하나 하고 막 약간 요런 식의 약간 패턴을 대부분 가지고 계실 건데 그게 약간 전통적인 스타일이긴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저도 그 방법을 옛날부터 해봤고 이런저런 방법을 해봤는데 저는 사실 크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차이가 없을 거면 그냥 하루라도 온전히 쉬자. 여기 그냥 제 마인드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결정적으로 그거였어요. 우리가 어쨌건 대회 뛰기 출발 전에 어차피 20분 조깅하고 질주해서 몸을 풀어놓고 대회를 뛸 건데 그걸 굳이 전날 또 해야 된다라는 거죠. 과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금요일에 조금 조깅을 좀 마지막에 빨리 해서 조금 강도 있게 운동을 끝내놓고 토요일에 그냥 하루 확 쉬어버리면 차라리 그게 더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좀 루틴을 바꿔봤는데,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그게 조금 더 잘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몇 년 됐어요. 한 5년 넘게 대회 전날 쉬는, 토요일에는 휴식을 취하는 루틴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개인만, 각자 본인만의 루틴을 찾는 것도 저는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없거든요. 근데 뭐 사실 제가 뭐 참 그래요. 이게 저만의 루틴을 말씀해 달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막 10km 막 32, 3분 뛰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봤자 35분 뛰는데 뭐 이런 말 하면, 아, 네가 뭐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냐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형님 영상이 제일 도움 많이 됩니다는 저를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다른 분 말씀인가? 아, 이게 원래는 지금 그 노트북으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 노트북이 그 맥북이라서 이거를 하려면 뭔가 막 설치를 해야 되고 막 뭘 해야 되더라고요. 좀 바로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조금 버벅이다가 그냥 오늘은 핸드폰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어, 다음 라이브는 좀 잘 준비해가지고 좀 더 원활한 환경에서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꼭 지켜서 약속 시간대로 이렇게 방송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착오가 있어서 1시간 늦게 방송을 시작한 거를 좀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따로 뭐 질문 또 잔잔 잔잔하고 좋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 사실 오늘 한 명도 안 들어올까 봐. 장경인대 부상. 그쵸. 이런 질문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 장경인대는 진짜 너무나 흔하게 겪는 부상이에요. 이 러너스 리라고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경인대 증후군이죠. 증후군은 우리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 없을 때 증후군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장경인대 증후군은 원인이 사실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워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원인인 부위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장경인대염이라고 하면 일단 무릎 바깥쪽이 아프죠. 무릎 외측이 아파서 보통 병원에 가시면 당연히 염증 부위, 무릎 바깥쪽에다가 주사를 맞거나 뭐 거기다가 어떠한 치료들을 하겠죠. 뭐 폼롤러를 해도 그 무릎 위쪽인 뭐 장경인대를 뭐 풀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당연히 뭐 염증이 너무 심하면 주사를 맞아서 염증을 없애야겠죠. 근데 원인이 해결이 안 되면 염증이 다시 생깁니다. 다시 무릎 옆에서 외측에서 마찰을 일으키고 염증을 또 발생시켜요. 그럼 또 아파요. 그래서 이때는 뭘 해야 되냐? 당연히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 원인은 대략적으로 뭐 하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딱 타겟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딱 3개 정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먼저 대둔근, 엉덩이 근육이죠. 대둔근이랑 외측 광근, 이제 허벅지 바깥쪽 근육입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골반 쪽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 거기서 원인이 되는 근육이 대퇴근막 장근, TFL이라고 하는 영어 약자로 이제 TFL이고, TFL은 그 텐사파시아 라테라는 영어 이제 근육 영어 명칭의 앞자리를 따서 TFL이라고 하고요. 이제 그거를 한국말로 대퇴근막 장근이라고 합니다. 요 3가지 근육이 가장 큰 원인이고, 대부분 많이들 하는 실수가 장경인대를 풀려고 해요. 장경인대가 짧아졌다 그러고. 근데 사실 장경인대는 거의 뼈에 가까울 정도로 두꺼운 인대입니다.
근데 그 인대가 짧아지거나 늘어나거나 할 수가 없어요. 걔는 뼈와 뼈를 고정해주는 인대이기 때문에 걔가 짧아지거나 늘어날 수는 없어요. 그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타이트해지면서 인대의 텐션을 올리는 거니까 결국엔 그 주변 근육들을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변 근육인 외측관근, 대둔근, 대퇴근막장근 요 세 개를 잘 풀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또 그 풀어준다라는 의미가 단순히 폼롤러만 굴려서는 안 되고요. 스트레칭을 통해서 근육의 길이를 늘려주셔야 돼요. 이게 폼롤을 통해서 딱딱해지는 근육이 조금 부드러워질 수는 있겠지만 짧아진 근육이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통해서 단축된 근육을 늘려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타이트해졌다는 말 써요. 근육이 타이트해졌다. 근데 이 타이트해졌다랑 근육이 짧아졌다라는 건 또 다른 의미거든요. 타이트해져 있는 건 진짜 뻣뻣해진 거고 팽팽해진 거죠. 그 텐션이 올라가서 짧아진 거는 오히려 말 그대로 길이가 짧아진 거죠. 많이 써서 수축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수축을 너무 많이 해서 짧아진 근육은 늘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폼롤러를 해주시고 그 다음 단계로 꼭 스트레칭을 통해서 근육을 늘려주셔야지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야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장경인대염 같은 경우는 염증 자체는 무릎 바깥쪽에서 발생을 해서 통증이 무릎 바깥쪽에서 나오지만 거기를 해결하려면 세 가지 근육, 대퇴근막상근, 외측관근, 대둔근 요 세 근육들을 잘 풀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요걸 좀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도 계속 장경인대 쪽 무릎 바깥쪽에서 좀 통증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가시가 박힌 듯 쿡쿡 찌릅니다. 맞아요. 그건 지금 장경인대 쪽 텐션이 많이 올라가서 주변 근육들이 워낙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서 주변 근육을 일단 잘 풀어주셔야 됩니다. 장경인대는 아무리 폼롤을 해봤자 뭐 풀리지가 않습니다. 장경인대를 직접적으로 건드는 거는 별 의미가 없고요. 주변 근육을 잘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 자유님은 마일리지 줄이고 사우나 해주고 느린 조깅으로 맞아요. 사우나 어쨌건 사우나를 해주면 근육이 풀리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근데 사실 쉬는 게 제일 좋아요. 쉬는 게 제일 좋은데 근데 저도 뭐 쉬라고는 말을 하지만 제가 장경인대 걸려도 물론 저도 안 쉴 거예요. 그냥 아픈 거 참고 살찌는 게 더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아마 뛸 건데 그래도 저는 이제 어쨌건 몸이 아프신 분들한테 운동을 처방해드리고 해결책을 줘야 되는 사람으로서 일단 쉬라고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쉬시는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버거채님 살찌는 게 스트레스. 그쵸. 저는 그래서 살 안 찌는 체질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진짜로. 네, 궁금한 거 뭐 있으시죠? 맞아요. 쉬는 게 제일 힘들어요. 쉬는 게 스트레스입니다. 진짜로. 아, 네. 인터벌 훈련할 때 그쵸. 보통 질주와 휴식을 한 세트로 보통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뭐 400m 인터벌 같은 경우는 10세트에서 15세트, 뭐 많이 하면 20세트, 25세트 뭐 이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세트라고 표현을 하고 보통 이제 세트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한 개, 두 개 개수로 이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인터벌 같은 경우에 또 라운드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1라운드에 10세트 그리고 또 쭉 쉬었다가 2라운드 들어가서 또 10세트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라운드, 세트 약간 헷갈릴 수 있는 좀 말이네요. 네, 근데 저는 라운드라는 표현은 좀 잘 안 쓰고요. 근데 물어보신 것처럼 400m, 200m를 한 세트로 보통 계산을 합니다.
시아 남매님이 쉬시는 게 러너들에게 제일 힘든 것 같다고 하셨는데 진짜 저 이번 달 저는 개인적으로 마일리지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임팩트 있는 훈련을 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번 달에 진짜 조금 뛰었어요. 제가 한 80km밖에 못 뛴 것 같아요. 좀 정신도 없고 좀 바쁘기도 했고 해가지고 그리고 더워가지고 하루에 한 7km밖에 못 뛰겠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쉬기도 했고 뛰는 양 자체가 하루에 한 7, 8km밖에 안 뛰니까 지금 마일리지 한 80km밖에 안 돼서 이제 내일부터 좀 조깅을 길게 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 보시고 인터벌 훈련하려고 하시고 10월에 하프 목표시고 네, 10월 하프 목표시면 지금부터 준비하시면은 원하는 기록은 충분히 얻으실 수 있을 정도의 긴 기간이기 때문에 부상만 조심하시고 여름에는 좀 짧은 인터벌 해주시고 이제 날이 좀 시원해지면서부터 좀 페이스 있는 거리 훈련을 해주시면은 하프 기록 충분히 잘 내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뭐 못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여름에는 좀 짧은 훈련, 짧고 강한 임팩트 있는 훈련을 좀 해주시고 체력 훈련, 좀 거리를 좀 채우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산에서 뛰는 걸 추천드립니다. 산을 뛰게 되면 첫 번째로 그늘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늘이 있어서 훨씬 상대적으로 시원한 환경에서 뛸 수 있고 그리고 어쨌건 오르락 내리락 그런 지형을 이용하기 때문에 근력 강화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런 바닥이 울퉁불퉁하니까 그런 미세 근육, 발목의 그런 미세 근육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산을 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사실 원래 산을 뛰는 걸 되게 싫어했는데 예전에 어떤 사부들 만나가지고 산을 떼야 된다라는 명언을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이셨냐면은 우리 74년 잠시만요. 제가 지금 연도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네. 74년도 한국 마라톤 신기록을 세우신 문흥주 선생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이제 훈련이었어요. 이제 산을 많이 떼야 된다. 네. 이제 뭐 문흥주 선생님을 만나게 된 건 뭐 대회장에서 우연히 뵙게 돼가지고 인연이 됐는데 네, 문흥주 선생님이 본인의 그런 과거 선수 시절의 경험을 말씀해 주시면서 산을 많이 뛰어야지 마라톤을 잘 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같이 산도 한번 살랑살랑 뛰어봤는데 그때 좀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아 산을 뛰는 게 정말 많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그때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도 좀 대회 준비할 때 평소에는 산을 안 뛰고요 그냥 딱 대회 준비할 때 한 번씩 포인트 훈련으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에서 또 훈련을 막 그렇게 그 변형시켜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산을 뛰는데 그냥 천천히 뛸 수도 있고 오르막을 빨리 뛰어갔다가 또 평지나 내리막은 좀 천천히 가고 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인터벌이 되기 때문에 산에서 좀 되게 다양한 훈련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산은 천천히만 뛰어 주셔도 무조건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 체력을 기르는 데는 천천히 뛰든 빨리 뛰든 일단 좋아집니다. 그래서 산은 정말 꼭 추천을 드려요. 그렇다고 뭐 매번 산을 자주 뛰면 오히려 더 약간 몸이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체력이 좀 떨어진다 싶을 때 한 번씩 해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10월 하프는 어떤 대회를 나가시나요? 뭐 신청을 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10월쯤에 나가려고 하시는 건지. 그쵸. 산을 뛰려면 그래도 산은 비교적 시원하니까 여름에
운동을 해도 산에서는 좀 길게 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름에 한 2시간 정도, 120분 정도 산에서 그냥 가볍게 조깅한다. 너무 또 산에서 빡세게 뛰면 그것도 또 훈련에 대한 스트레스니까 그냥 오늘은 산에서 페이스 관계없이 그냥 걷지만 말고 시간만 채운다.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은 되게 그냥 기분 전환도 되면서 훈련 효과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빨리 뛰면 당연히 힘드니까 더 도움 되겠지만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기분 전환 겸 거리 채울 겸 시간 채울 겸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충주 사과 마라톤, 충주 거기 언덕이 좀 있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물론 나가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검색을 해봤을 때 언덕이 좀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뭐 물론 대한민국이 산간 지형이라서 웬만한 데에는 다 언덕이 많겠지만 충주가 그래도 조금 난이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준비 잘 하셔가지고 그럼 딱 더 산을 더더욱 뛰셔야겠네요. 지금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 궁금하신 거나 뭐 훈련에 관해서 부상에 관해서 아니면 뭐 그런 건강 관련된 이런 다양한 질문들 뭐 언제든지 그냥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주요? 청주 그런가요? 뭐 근데 우리나라 지방 대회 중에 언덕이 아닌 대회가 있었나요? 다 좀 힘들어가지고 네. 충주 사과 마라톤 평지면 좋겠네요. 코스가 평지군요. 오, 그러면 다행이네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평지가 저희가 생각하는 평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서 이 정도 오르막은 있어야지 대회가 요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진짜 약간 방지턱 정도만 있어도 이거 언덕이야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이 실제 고조도를 보지 않는 한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평지라고 하셨으니 그냥 믿어 보시죠.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 나온 김에 한번 찾아볼까요? 충주사과 마라톤. 저도 되게 대회 한번 뛰면 엄살이 많아가지고 언덕 좀만 있어도 언덕 때문에 망했다 약간 요렇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음, 충주 답사까지 다녀오시게요. 열정이 대단하신데요. 일단 대회 홈페이지는 뭐 고조도가 나와 있지는 않네요. 또 고조도를 지금 블로그들 보니까 뭐 언덕이 심하다 뭐 이런 내용은 딱히 없는 것 같긴 하네요. 코스가 좋은 듯합니다. 주로가 넓고 평지라서 달리기 좋았다. 이런 후기도 있고요.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 딱 재미 붙이셔가지고 매일 뛰시고 좀 뛰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이게 또 지금처럼 너무 재밌고 재밌을 때가 사실 다치기 좀 쉬울 때라서 근데 사실 그때 재미있을 때는 옆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사실은 귀에 안 들어와요. 내가 재밌기 때문에 사실 내 의견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재밌을 때를 조심해 주신 게 좋습니다. 뭐 피곤하지만 않다면 매일 뛰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막 피곤한데 그래도 뛰어야겠지 요런 상황이 아니고 진짜 나는 너무 좋아 재밌어 무리가 없어 라는 상황이시면 매일 뛰셔도 좋습니다.
잠시만요. 더워서 창문 좀 열고 오겠습니다. 작년 9월, 10월, 제대로 시작하신 지는 지금 1년이 채 안 되셨는데 되게 열정이 넘치시는 시기시네요. 몸무게, 체중을 많이 빼셨구나. 18kg 정도 빼셨고. 맞아, 이게 체중이 딱 줄어드는 게 보이면 멈출 수가 없어요. 더 빼고 싶고, 또 더 빼면 당연히 더 잘 달릴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지금 딱 재밌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당연히 계속 해야 돼요. 체중도 뺄 수 있을 때 확 빼야 되고. 좋습니다. 저처럼 또 체중을 많이 빼신 분을 만났네요. 이어폰이. 그럼 지금 약간 식단 조절 하시면서 운동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자유롭게 편하게 그냥 즐기면서 하시는 상황이신가요? 보강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보강, 사실 보강 운동 저도 많이 안 하는데 보강 운동 열심히 하신다니까 조금 민망하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부상 방지를 하려면 보강 운동을 해주셔야 되고, 이게 빨리 뛰기 기록 좋아지려고 보강 운동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영향은 당연히 주긴 하겠지만 진짜 부상, 내 오래 뛸 수 있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 보강 운동을 하는 거니까 보강 운동 해주시면 좋습니다. 저녁만 먹고 싶은 걸로 드시고. 간헐적 단식으로 하시는구나. 또 이제 이건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간헐적 단식, 저는 개인적으로 간헐적 단식을 좋아하진 않아요. 뭐 이게 추천한다 안 한다 뭐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군것질을 안 하는 대신 삼시세끼를 최대한 맛있게 잘 챙겨 먹으려고 해요. 저도 그래서 먹고 싶은 걸 다 먹는 편이에요. 근데 애초에 한식을 좋아해서 한식 위주로 먹긴 하는데, 저도 근데 치킨, 피자 이런 거, 피자는 아니고 치킨, 햄버거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치킨 먹고 싶으면 먹고요. 햄버거 먹고 싶으면 먹고, 먹는 거를 안 먹진 않아요. 네. 먹으면서 대신 이렇게 많이 좀 고칼로리를 먹었으면 다음 끼는 조금 줄이고, 혹은 다음 날은 조금 덜 먹고, 이런 식으로 좀 조절을 하는 편이고, 아니면 그냥 한식을 좀 마음 편하게 먹는 편입니다. 동시에 두 분이 질문 주셨는데, 뭐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면, 여름철에 스피드 위주로 짧은 거리 운동을 하려고 하시면, 거리량이 많지 않다고 하시면 그래도 일주일에 스피드 훈련 그래도 2번 정도 해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거리량도 많고 이러면 스피드 훈련은 일주일에 1번이면 충분한데, 이제 여름에 스피드 올리는 게 목적이라고 하시면 2번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예를 들어서 월화 조깅, 뭐 수요일에 인터벌 한번 했으면 목금 또 조깅 해주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주말 중에 한번 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적어도 인터벌 했으면 2, 3일 정도는 휴식을 가져주시고, 여기서 휴식이란 건 완전히 쉬는 게 아니라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회복해 주시고 또 인터벌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2번 해주시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그리고 트레드밀 훈련은 근데 저는 옛날에는 저는 트레드밀 훈련 저도 별로 안 좋아했고 비추천했는데, 작년부터는 저도 겨울에 트레드밀에서 뛰거든요. 사실 저도 20대 때는 추위를 잘 안 타가지고 막 한겨울에도 반팔 반바지 입고 운동하고 막 그랬는데, 이게 요즘에는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겨울에 트레드밀에서 주로 거의 70%를 트레드밀에서 달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훈련 효과도 별 차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더 자세히 신경 쓸 수 있고 해서, 그리고 또 춥지가 않으니까 오히려 더 부상 방지하는 데 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트레드밀이 장경인대의 원인이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트레드밀 상태가 안 좋아서 막 그런
진동이 많고 흔들림이 많다. 뭐 그랬다면 또 장경인대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단순히 트레드밀을 뛰면 장경인대에 안 좋다. 뭐 그건 아니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트레드밀 훈련은 상황에 따라서 추천을 드립니다.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야외에서 뛰는 걸 추천드리지만 비가 오거나 뭐 눈이 오거나 겨울에 너무 추워서 도저히 밖에 못 나갈 것 같다. 그럴 땐 당연히 트레드밀 훈련해 주시면은 저는 추천드립니다. 뭐 억지로 막 날씨가 안 좋은데 나가서 뛸 필요는 없거든요. 물론 저도 옛날엔 막 날씨가 안 좋아도 밖에서 나가서 뛰었는데 지금은 트레드밀 훈련 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뭐 씻을 수도 있고 또 여름에는 에어컨도 틀어져 있고 하니까 환경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트레드밀 훈련 저는 추천합니다. 지금은. 버거채님 요즘은 아점으로 계란 닭가슴살 챙겨 먹고 계시고 근데 너무 그렇게 되면 하루에 드시는 칼로리가 너무 낮아지지 않나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아무리 저녁에 드시고 싶은 걸 드신다 해도 이게 어쨌건 이게 운동을 그 간헐적 단식은 제 생각에는 운동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몸을 조금 가볍게 하고 클린하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운동량이 많은 상황이라면 간헐적 단식은 저는 제가 봤을 땐 좋진 않아요. 이게 어쨌건 에너지원이 있어야 그 에너지를 통해서 달리는 건데 그렇게 지나치게 에너지를 제한해 버리면 오히려 우리 몸은 에너지를 더 덜 쓰려고 해요.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안 쓰려고 저장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정 수준까지는 살이 쭉 빠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살이 안 빠지는 체질이 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식단을 제한을 하시는 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 번씩 우리가 치팅이라고 하죠. 치팅데이. 그게 사람들이 약간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나 한 일주일 혹은 2주 막 다이어트 식단 하면서 고생했으니까 오늘 막 먹어.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어쨌건 우리 몸은 적응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칼로리가 2000칼로리인데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1500칼로리씩 계속 섭취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몸은 1500칼로리만 갖고 생활하는 거에 계속 적응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에너지 섭취가 줄어드니까 에너지 아껴 써야지, 효율적으로 써야지, 이런 몸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살이 안 빠지는 체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치팅을 한 번씩 해주는 거죠. 한 번 많은 칼로리를 딱 넣어서 여유를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몸에 변화를 주는 게 치팅인 거지. 오늘 많이 먹어. 그냥 폭식해. 이거랑은 치팅이랑 조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나친 칼로리 제한보다는 어쩔 땐 또 많이 먹고 많이 먹었으면 다음날은 좀 줄여주고 이런 식으로 좀 조절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일단 날이 더워지면 진짜 힘들어요. 때문에 좀 드실 건 충분히 드시면서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영양제 같은 경우는 이게 옛날에 챙겨 먹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사실 차이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어제 먹어도 피곤하고 안 먹어도 피곤해가지고 안 먹고 있는데 그래도 비타민 정도는 먹어요. 종합 비타민 정도? 막 마그네슘 따로 먹고 막 뭐 먹고 그거보다는 그냥 종합 비타민 정도는 드셔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요즘 먹고 있는 게 제 회원분이 추천해준 게 레몬즙인데 확실히 레몬즙 먹으면서부터는 아침에 좀 눈이 잘 떠지는 그런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막 피로가 막 확 풀리고 뭐 그런 체감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눈이 좀 잘 떠진다 그런 느낌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레몬즙이랑 종합 비타민 이렇게 먹고 있고요. 철분제도 이런 여름철에 드셔주시는 거는 좋긴 한데 어쨌건 철분제는 잘못하면 좀 그런 변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철분제는 굳이 안 드셔도 여성분들은 좀
그런 신체적인 조건이 달라서 여성분들은 철분제를 챙겨 드시지만 남성분들은 굳이 철분제를 드시기보다는 그냥 밥, 그런 우리 식단으로도 웬만한 영양소는 다 먹을 수 있거든요. 말 그대로 영양제는 그런 보조식품인 거지 영양제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시기보다는 그냥 좋은 음식 많이 드시고 잘 챙겨 주시면 그렇게 영양제를 막 많이 챙겨 드실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그건 있어요. 겨울에는 칼슘, 비타민 D 이런 거 챙겨 드셔주시면 진짜 좋습니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쨌든 겨울에는 그렇게 햇빛을 많이 못 볼 수도 있고 광합성도 잘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뼈가, 그리고 마라톤이라는 특성 자체가 어쨌건 뼈에 지속적으로 충격이 가기 때문에 뼈가 약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그런 비타민 D나 칼슘을 좀 챙겨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 매일 뛰느냐, 하루 쉬는 게 좋냐? 이 질문은 목적에 따라 다른데요. 그냥 나는 건강, 체력이 목적이다 하면 그냥 하루 하고 하루 쉬고가 좋아요. 그렇게 해도 어쨌든 일주일에 3, 4일을 뛰는, 그러니까 대략 한 4일 정도 뛴다고 볼게요. 일주일에 4번을 뛰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많이 뛰는 건데, 근데 어떠한 확고한 목표가 있다? 뭐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한다면 일주일에 그래도 6일 이상은 뛰시는 게, 이건 좀 기준이 좀 다르긴 해요. 이건 좀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 기준이긴 한데 당연히 잘 뛰고 싶으면 많이 뛰는 게 좋습니다. 이틀 쉬면 체력 도루묵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이틀 쉬어도 되는데 3일 이상 쉬는, 이게 그러니까 좀 애매한 그거예요. 이게 도루묵이 되진 않아요. 도루묵이 되진 않고요. 근데 이제 어, 이 연속성이라는 게 필요해요. 어쨌건 우리 몸은 초과 회복이란 걸 해요. 이렇게 자극을 주고 나서 성장을 하다가 이제 한번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런 계단형으로 성장을 하는데, 휴식이 길어지면 그 내려가는 그래프가 깊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쉬면 이렇게 체력이 도루묵 될 수 있지만 그게 이틀 가지고 도루묵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틀 정도 상황이 안 되면 이틀 쉴 수 있어요. 근데 뭐 굳이 억지로 이틀을 쉴 필요는 없고요. 딱 휴식은 하루 뛰고 하루 쉬고는 좀 이상적이라고 봐요. 그냥 보통 이제 좀 막 달리기에 열중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좀 즐기는 사람들이라면 저는 하루 뛰고 하루 쉬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4번 뛰고 3번 쉬고 요 정도 패턴은 되게 이상적인 패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매일 뛰는 것도 사실 어느 정도 몸이 적응이 돼야지 매일 뛰는 거지. 그냥 매일 뛰는 게 기록에 좋대, 그래서 매일 뛰는 건 사실 좀 위험하고요. 매일 뛰어도 피로도가 견딜 수 있고 그렇게 힘들지 않다면 매일 뛰는 거지. 억지로 참아가면서 매일 뛴다고 무조건 잘 뛴다?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피로 회복이 안 돼서 더 기량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충분한 휴식, 규칙적인 휴식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우리 유산소 능력치가 그렇게 막 하루 이틀 운동 안 했다고 확 떨어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 못 했는데 어떡하지? 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일이 있으면 한 2, 3일 쉬고 운동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안에 결과를 내야 돼 이런 상황이면은 그렇게 이틀씩 못 쉬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한 달 안에 승부를 봐야 되는 경기가 아니고 뭐 3달 뒤, 6달 뒤, 1년 뒤 길게 보고 운동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 운동 못했고 이번 주는 못했고 막 이렇게 일희일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드시고 운동할 수 있을 때 하고 그렇게 그냥 편하게 즐기면서 지금처럼 재미있으시잖아요. 재미를 가지고 하실 때 그냥 즐겨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쨌건 우리 운동에 3요소가 있어요. 운동에는 당연히 운동을 잘해야 되겠죠. 그리고 잘 쉬어야 돼요. 잘 자고 잘 쉬어야 되고 잘 먹어야 돼요. 요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지 우리는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잘 드시고. 근데 이제 간헐적 단식 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잘 드셔주시고 잘 쉬고 운동 잘 하고 요 세 개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라이브는 다음 이제 좀 주 1회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다음 주 토요일에도 이렇게 라이브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는 진짜 아마 9시 하게 될 것 같은데 시간 약속 잘 지키겠습니다. 버거채님 주 5, 6일 러닝 하시고 10km 이상 두 번은 10km 이상 뛰시고 이틀은 7, 8km. 좀 좋습니다. 되게 좋아요. 되게 이상적으로 잘 뛰고 계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한 번은 좀 더 길게 한 15km 정도 뛰어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아주 이상적인 훈련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하루 한 13에서 15km 뛰고 그 다음날은 한 7, 8km 짧게 뛰고 또 번갈아 가면서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괜찮고 러닝 클래스 계획이요. 네, 좀 조만간 한번 저도 러닝 클래스를 좀 시작할 생각이고, 이제 저는 아무래도 혼자서 여러 명을 다 본다라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소수의 인원만 딱 받아서 제가 한 분 한 분 좀 더 케어해 드릴 수 있게 좀 소수 정예로 한번 러닝 클래스를 어, 진행해 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한번 자세한 내용을 공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15km. 또 너무 매일 똑같이 한 10km 전후의 거리로 뛰는 거는 물론 그것도 좋지만 항상 우리 몸은 똑같이 항상 운동하게 되면 적응을 해버리기 때문에 한 번씩 변화를 줘야 됩니다. 한 번씩 강하게도 달려줘야 되고 한 번씩 길게도 달려줘야 되고 이렇게 패턴을 항상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김성태님 등록하시나요? 기대하신다니까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저 벌써 어느덧 1시간 10분, 70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요. 한 5분 정도만 더 대화 나누고 종료하도록 할 건데 5분 동안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랜만에 푹 쉽니다. 저 이제 직장인이 아니다 보니까 일이 있으면 그냥 무조건 해야 돼요. 일을 만들어서도 해야 되고 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주말 평일 없이 항상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요일 같은 경우는 저번 주는 이제 넥스원 러닝크루 이제 트레이닝을 하고 왔고 근데 이번 주 일요일은 딱 아무런 레슨이 없어요. 개인 레슨도 없고 기업 레슨도 없어가지고 내일 간만에 딱 쉬는데 날씨가 조금 안 좋네요. 그래서 어디 멀리는 못 갈 것 같고 그냥 내일은 좀 푹 쉬려고 합니다. 그래서 푹 쉬는 김에 오늘 좀 늦게까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과연 운동을 할 수 있을지. 옛날에는 새벽 5시에 막 일어나서 운동했는데 요즘은 아침에 눈은 잘 뜨는데
움직이긴 또 싫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운동이 조금 어려운데 내일은 아침 운동 한번 성공해 보겠습니다. 지금 되게 늦은 시간까지 계속 10분 이상 이렇게 시청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표정에는 잘 안 나오지만 기분이 엄청 좋습니다. 지금 저는 한두 명 예상했는데 많이들 시청해 주셔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그쵸? 잘 먹고 잘 쉬고 잘 뛰고 그리고 키로수 한 번씩 그쵸? 길게 해주시고 여름엔 산 뛰면서 체력 늘려주시고 그쵸? 사실 이것만 지켜주시면 못 뛰고 싶어도 못 뛸 수가 없어요. 잘 뛸 수밖에 없어요. 몸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지키기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것만 해주시면 좋습니다. 집안에서 보강 운동요.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체 꼭 하나만 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턱걸이를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추천하는 건 당연히 코어 운동. 코어는 이게 단순히 코어가 복근을 의미하진 않아요. 말 그대로 우리 몸통 버텨주는 힘이거든요. 이 그래서 이제 코어에 대해서 또 한마디 드리면 보통 코어 운동하면 플랭크 같은 거 많이 생각하세요. 플랭크 막 1분 버티고 5분 버티고 막 이런 막 코어 강하고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1분씩 버티는 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달리기를 보면 달릴 때 자세가 어떻죠? 왼발이 나가면 오른팔이 나가고 오른발이 나가면 왼팔이 나가죠. 그러니까 상하체가 교차를 합니다. 사선으로 교차를 하는 움직임이 생겨요. 그럼 거기서 나온 그 흔들림, 비틀림에 저항하는 게 바로 코어거든요. 근데 플랭크 자세로 가만히 있으면 그런 비틀림, 흔들림에서 저항하는 힘이 생길까요? 절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코어 운동 할 때도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지 코어가 발달이 되지 그냥 단순히 뭐 윗몸 일으키기 하고 플랭크만 해갖고는 코어가 발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코어 운동은 이거는 뭐 제가 지금 보여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직접 찾아보시면 되는데 버드독이나 데드버그 그리고 베어크롤이라는 요런 동작들을 한 번씩 해보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드려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보강운동 사실 뭐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진짜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게 보강운동이라서 좋은데 재미가 없어서 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굳이 추천드리자면 턱걸이 그리고 아까 말한 코어 운동들 그 정도 해주시면 좋고 좋습니다. 푸시업은 별로 제가 봤을 때는 달리기랑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푸시업은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하체 보강도 막 예를 들어서 안 좋은 부위가 있어요. 발목이 안 좋거나 무릎이 안 좋거나 고관절이 안 좋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한 보강 운동은 해야겠지만 그냥 단순히 뭐 나는 뭐 하체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뭐 근력이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뭐 스쿼트를 한다? 뭐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차라리 그냥 뭐 오르막을 뛰거나 산을 뛰거나 하면서 근력을 강화하는 게 좋지. 음, 다른 보강 운동은 크게 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물론 도움이 되지만 좀 더 효과적인 걸 꼽자면 그런 상체나 코어 쪽으로 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여름 인터벌은 400 인터벌 해주시면 좋죠. 뭐 400m도 좋고 300m도 좋고 이렇게 좀 짧은 인터벌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보강 운동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지금 갑자기 생각났는데 암 워킹이라는 동작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암 워킹은 코어 운동도 되고요. 상체 거의 전신 운동도 되면서 약간 숨이 차는 유산소 운동까지 같이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암 워킹도 정말 좋습니다. 암 워킹. 서서 바닥 짚으면서 걸어가는 말 그대로 팔로 걷는다고 해서 암 워킹인데 아마 동작 찾아보시면 아 이거구나 하실 거예요. 암 워킹이라는 동작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송 시간이 77분 지나고 있는데 애매하니까 딱 80분 딱 찍고 끄겠습니다. 3분만 딱 더 하겠습니다. 메모하셨고 좋습니다. 메모하셨으니까 꼭 실천에 옮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춘마 목표로 하고 계시고 춘마 저는 개인적으로 춘마 코스를 좋아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보통 당연히 우리나라 가장 큰 메이저 세계 대회가 이제 동아 마라톤, 춘천 마라톤, JTBC 마라톤 이렇게 있잖아요. 그 중에서 동아 마라톤은 뭐 워낙 코스가 좋으니까 뭐 이제 빼고 가장 비교를 많이 하는 게 춘마에서 기록을 낼 거냐, 제마에서 기록을 낼 거냐. 이제 대회 기간도 일주일 정도 차이밖에 안 나니까. 그래서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전 둘 다 떼봤지만 JTBC보다 전 춘마가 더 코스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JTBC는 뛰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후반에 언덕이 좀 강하게 있죠. 그래서 후반에 좀 많이 힘들고요. 춘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초반에 오르락 내리락이 있어요. 초반에 오르락 내리락 막 있다가 30km 부근에서 긴 오르막이 하나 나와요. 한 11km 정도 이상 되는 긴 오르막이 나오는데 거기만 버티면 30km부터는 나머지 12km가 평지 내지는 살짝 내리막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후반에 좀 체력이 떨어졌다고 생각이 됐을 때 조금 더 편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앞으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춘천이 훨씬 더 편하게 느껴졌고요. 실제로 기록도 춘천이 더 잘 나왔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초반에 코스가 안 좋았기 때문에 초반이 좀 힘들어요. 근데 그것만 잘 버텨주시면은 저는 춘천이 조금 더 기록 내기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날씨가 조금 변수긴 해요. 춘천이 더웠던 적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더우면 조금 또 기록 내기가 힘드니까. 근데 단순 코스로만 본다면 전 춘천이 조금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주요. 경주 저 사실 경주는 제가 2017년도에 딱 한 번 떼봤어요. 그때 경주에서 서브3를 처음으로 해서 명예전당에 들어갔는데 제가 그때 경주를 선택한 이유는 코스가 좋아서였어요. 그러니까 뛰어보진 않았지만 코스가 그래도 비교적 평탄하더라 라고 해서 경주를 선택한 거였고 지금 오래돼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기억 잘 안 나는 거 보면 코스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 코스가 어려웠다면 그게 좀 생생했을 텐데 그냥 코스가 어려웠다는 느낌은 딱히 없었고요. 근데 이제 경주가 10월 중순쯤에 열리잖아요. 10월 10, 제 기억으로 그때 10월 17일인가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며칠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약간 10월 말도 아니고 그 중순 말 그 사이라서 조금 더워요. 조금 더웠던 건 기억나요. 그래서 약간 더울 순 있지만 코스는 뭐 제 기억도 그렇고 제가 그때 들었던 얘기들로도 비교적 평지라서 기록 내기는 좋다라는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경주도 근데 괜찮죠. 10월 18일 이 올해도 약간 애매한 약간 더울 수도 있을 만한 그런 날씨긴 한데 그래도 코스는 그 이제 JTBC 춘천 얘네랑 비교하면 훨씬 좋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단 변수는 날씨가 더울 수 있다라는 거죠. 코스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경주에서 첫 서비스를 했기 때문에 경주 저는 추천드려요. 코어 운동요. 코어 운동 데드버그 혹은 버드독 아니면 베어크롤 암워킹 뭐 요런 코어 운동들을 좀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좀 이름을 붙이기 애매한 동작들이 좀 있어요. 제가 뭐 개발한 건 아니고 그냥 어디서 본 것들 이런 것들 좀 조합을 해서 한 운동들이 있는데 그 있어요. 그 제 쇼츠 보시면은 좀 밑으로 한참 내려야 되는데 그 중에도 좀 괜찮은 코어 운동이 있는데 네 그거는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밑으로 내리시다 보면 그
한쪽 다리를 막 흔들면서 제자리 점프하면서 한쪽 다리를 흔드는 동작이 있는데 그것도 코어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이제 82분 지나고 있습니다. 진짜 시간 이게 저 생각보다 라이브를 이제 진짜 태어나서 처음 해봐요. 뭐 유튜브뿐만 아니라 뭐 이런 뭐 어떤 것도 안 해봤기 때문에 라이브를 처음 해봐서 할 말이 없으면 어떡하나 뭐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다들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80분이라는 시간이 되게 금방 지나가네요. 재밌는데요, 이거. 원래 매주 토요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려 했는데 좀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2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재밌어가지고. 네, 그래서 오늘 너무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고 오늘 부상 장경인데 원래 오늘 좀 부상을 메인으로 좀 하려고 했는데 장경인데 하나만 나왔어요. 장경인데만 나왔는데 다음 시간에도 제가 겪었던 부상들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또 공유하면서 거기서 또 자연스럽게 파생돼서 나오는 것들 그런 걸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마 다음 주 토요일 9시가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토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찾아서 공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